광운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차 논술 문제 보겠습니다. 모두 2개 문항을 출제를 했고 각각 700자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는데 역시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 두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의적인 양극화와 그리고 소외계층 즉 약자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제시문의 독해를 토대로 해서 전개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출제를 했고 두 개 문제 모두 독해 그리고 독해한 내용을 현상에 적용하는 데까지 묻고 있는 독해 적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으로 추가적 확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 형식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이, 아시아주의에 대한 입장을 비교 서술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해서 가를 비판하고 라를 활용해서 나를 비판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가 일본의 패권주의, 이 패권주의를 토대로 해서 아시아주의를 강조하는 일본인의 글이 될 것입니다. 대동아 공영권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바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해서 왜 아시아주의, 즉 일본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이런 시각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제시문 가가 담고 있는 패권주의를 비판한다면 제시문 라에서는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또 비판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활용해서 가와 나를 비판하면서 매듭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아시아가 공통된 사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한 역사적 문명권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주의를 구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는 아시아주의가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열강의 계략에 불과하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자국중심주의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 그리고 나의 핵심 내용, 그리고 가 나를 어떻게 비교해서 매듭하는 그러한 서술을 덧붙이고 있고, 이제 다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뒤 가를 비판, 그리고 역시 나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나를 비판하는 그러한 단락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다에 따르면 아시아는 유럽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비유럽 지역에 대해 편의적으로 붙인 지리상의 명칭에 불과한 만큼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가의 주장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 민족들 간의 문화적 일체감이나 현대의식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주의와 패권주의와 결부된 것이기에 진정으로 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만을 내세운 나의 아시아주의 무용론 또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시문 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로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역동성에 힘입어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자국중심주의 즉 민족주의를 앞세운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학생 여러분들은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가로를 치고 역시 첨가하는 그러한 형태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자국중심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시면 보다 적합한 원고지 형식에 맞는 서술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성을 서술하되 그 근거를 어디 제시문 마와 바와 사에서 추출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마에서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집단의 수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바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제시문 4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교에서 오는 그런 박탈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에서 논거를 추출해서 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지 이를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이로 인한 불행감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불행감이 줄어들면 결국은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커지고 이러한 행복감은 타인에게 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행복감이 많은 구성원들에게 전이 된 그러한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역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하라. 이렇게 출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제시문 마에서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제시문 바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이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감정도 흉내내고 이러한 모방은 감정의 공유와 전이로 이어진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나의 감정에 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시문 4에서 행복감은 상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혜택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이는 행복감을 낮춘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과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탈감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이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사람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하게 생각할 가능성은 더 많이 줄어든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내가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